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공격 포인트 100개째를 기록한 경기였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손흥민은 전반 5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우리의 헤딩골을 도우면서 개인 통산 35호 35번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65골 35도움째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아시아 선수로는 첫 번째, 토트넘 선수 전체를 통틀어서도 역대 7번째, 정말 대기록입니다. 자, 그 뒤에 해리케인의 추가골에도 기점 역할을 했던 손흥민 선수, 아쉽게 골은 없었습니다만 팀 승리에 충분히 기여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현지 반응 두루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계적인 스포츠 방송사죠. ESPN의 평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곳 평점도 많습니다만 여기 평가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마음에 와닿고 좀 찡한 구석이 있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ESPN은 손흥민 선수한테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줬어요. 손흥민, 은돈벨레, 호이비에르 요 3명한테만 8점을 부여했습니다. 수비 쪽은 대체로 평가가 좋지 않은 편이고요. 공격 쪽에서는 이제 베르베인하고 케인이 7점을 받았습니다. ESPN이 손흥민한테 8점을 주면서 내린 평가는 이렇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추가 시간에 교체될 때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뛰어다녔다. 1도움 기록했고 두 번째 골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참 이번에 현지 매치 평가들을 좀 보면 손흥민한테 좀 야박합니다. 네. 이렇게 섬세한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현재 매체 평가에서는 현재 기자들은 좀 두루두루 보는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손흥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골이 없는 날 좋은 평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엄청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다녔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렇게 뛰었는데 선발 출전 11명 가운데에서 이날 볼 터치 횟수가 가장 적을 정도로 동료들의 패스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위치는 이제 스트라이커 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전방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이유로 볼 터치 횟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골키퍼보다 터치가 적은 거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날 그렇다고 뭐 토트넘이 엄청 밀려가지고 요리스 골키퍼가 볼을 많이 만지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 스타트를 잘 끊어서 질주를 하는데도 공이 안 넘어와가지고 허탈한 표정을 지은 적도 많았는데요. 좀 더 욕심을 내는 모습을 선수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ESPN이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어쨌든 노력을 빼먹지 않고 다 챙겨보면서 인정을 해줬다는 점에서 역시 세계적인 스포츠 채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은돈벨레 선수에게도 8점을 줬는데요. 사실 은돈벨레 이날 아주 뭐 현지에서 격찬의 격찬입니다. 뭐 좋은 플레이를 하겠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싶을 정도의 높은 평점을 준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 1년 동안 정말 거의 뭐 삽질을 하고 팀을 뭐 내보내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호평, 가중치를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처음에 저는 선발 라인업 보고 걱정을 했어요. 아니 호이비에라고 은돈벨레 이 두 명을 더블 볼란치로 세운다고? 윙크스나 시소코도 아니고. 자,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주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평가에도 있는 것처럼 정말 멋진 슈팅으로 골까지 뽑아냈습니다. 뭐 한마디로 원더골이었죠. 자, 다음은 호이비에르 역시도 맹활약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게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호이비에르가 이날 한 패스만 하고 패스 미스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옐로카드 안 받은 거 정말 천만다행이죠. 리버풀절에 호이비에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우리들의 쉐끼 스퍼스 앱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8점을 줬는데요. 이거 뭐 다른 선수들 점수 준 거 보니까 8점이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평가 보겠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골대를 또 맞췄다. 하지만 공격력이나 크로스는 오늘도 대단했기 때문에 부진에서 곧 벗어날 것이라 확신한다. 병주고 약주네요. 네. 자, 해리케인에 대한 평가 뭐 인정을 합니다. 평가 내용은 공격부터 수비까지 만능이었고 지쳤는지 실수도 좀 있긴 했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9.5점급 경기였나요 이게? 손흥민보다 1.5점이나 더 봐야 되는지는 좀 공감이 안 됩니다만 뭐 그것하고는 별개로 정말 공격부터 수비까지 팀에 정말 뭐 완전히 헌신을 했기 때문에 좀 박수 받을 만한 활약이었고요. 근데 다음에 이제 은돈벨레한테 10점을 줬어요. 얘 스퍼스에. 자, 은돈벨레한테 너무 과몰입한 게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10점 만점은 아니죠. 손흥민 포트트릭급의 이거 평점인데. 자, 평가 내용도 이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뛰면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 공격 찬스 대부분을 만들어냈고 어마어마한 골을 넣었다. 정말 스페셜한 녀석이다. 이런 평가. 그러니까 너무 팬으로서 은돈벨레가 거의
지난 시즌만 보면 포기하는 선수였는데 요즘 너무 잘해주니까 약간 좀 과몰입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이제 BBC인데요. BBC는 이제 팬평점 중심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죠. 해리 케인이 7.95점으로 거의 8점 가까이 받으면서 MOM에 선정이 됐고요. 그 뒤로는 이제 은돈벨레, 손흥민 이런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BBC는 경기 중에 이제 공홈에서 문자 중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언급을 몇 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 전반 14분 해리 케인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을 때 평가인데 이게 Son is playing like a demon. 네. 손흥민이 정말 귀신처럼 이게 이제 디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치면 악마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런 어떤 칭찬의 표현으로 쓰이는 그런 어떤 좀 관용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악령, 악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약간 좀 야 정말 귀신같이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90미닛 평가인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고요. 아주 멋지게 출발한 경기였다. 엄청난 코너킥으로 오리의 첫 골을 도왔다. 골대 때린 거. 골대 때린 거를 많은 매체들이 언급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좀 평가한 것도 있어요. 이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골처럼.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게 8점 높은 점수를 줬고요. 해리 케인 9점 받았습니다. 수비 가담도 많이 했고 전방 압박도 좋았으며 측면으로 움직였다. 모든 걸 다 했다. 한 골 이상의 활약을 했다. 뭐 인정합니다. 우리의 8점. 자, 경기장 위아래 모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도어티어 오리의 경쟁에서 오리에가 완벽하게 K우승을 한 경기인 것 같아요. 이 시합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올 시즌에 도어티보다 오리에가 훨씬 낫다. 도어티는 오리의 강화 카드로 소진이 됐다. 셰필드가 다루기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이제 풋볼 런던 평가를 볼 텐데요. 풋볼 런던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현지에서 직접 취재를 한 기자들의 평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게 현지에서 기자들이 기자석에서 서로 평점을 좀 맞춰보나? 네. 자, 손흥민 선수 7점 주면서 평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줄줄줄줄 그 활약상을 묘사를 했고요. 이제 후반전에 찬스를 별로 잡지 못했다. 이런 거. 하지만 두 번째 골, 케인 골 빌드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건 또 언급을 해줬죠. 다음은 이제 세르히오 레길론인데요. 레길론이 이날 이제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해서 이날 3백이었죠.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보다도 훨씬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장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감독이 그만큼 너 하고 싶은 대로 공격해. 그 위치에 배치했다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전방까지 올라갔고 손흥민과 위치를 바꾸기도 했다. 수비도 아주 잘 해냈다. 뭐 레길론 좋은 선수죠. 손흥민하고 좀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선수고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은돈벨레한테도 9점을 줬고요.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뛰는 역할을 받았는데 굉장히 잘했다. 게다가 이제 90분 풀타임 뛰었다는 게 토트넘 팬들이나 현지 언론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로든 선수 또 언급을 좀 안 할 수가 없죠. 대체로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에릭 다이어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이번 경기에서 받았는데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선발 출전이었다. 이 젊은 웨일즈 선수가 보여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활약이었다. 실수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좀 실수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다이어가 놓친 것을 로든이 걷어내는 모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민재 선수 이적설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로든의 활약이 안 좋은 소식이려나? 예. 뭐 근데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 이적설이 뭐 이렇게 좀 신빙성 있는 추가 자료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여기 그 댄 킬패트릭 기자인데 이 친구가 좀 평점 좀 짭니다. 자, 손흥민 선수한테 7점 줬고요. 코너킥으로 오리의 골을 도왔지만 얼마 뒤에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쳤다. 그 전반전에 케인을 향해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몇 차례 올렸던 거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너킥도 그렇고요. 본인이 슈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의 질이 굉장합니다. 앞으로 측면 쪽에서 크로스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올 시즌에 한 두어 차례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해리 케인에게 8점 줬고요. 쉽지 않은 골을 쉬워 보이게 넣었다. 여기도 좀 언급을 했네요. 전방에서 아주 날카롭지 않았다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을 붙여 보입니다. 해리케인이. 부상 조심해야 되죠. 해리케인이 만약에 부상으로 이탈하면 토트넘은 진짜 아주 끔찍합니다. 자, 그 다음 베르베인한테도 8점을 줬는데요. 야, 베르베인한테 손흥민보다 높은 점수를 줘도 됩니까, 여러분? 이 경기에서? 아니 뭐 잘하긴 했어요. 근데 자, 돌아온 네덜란드 선수가 첫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에 큰 역할을 했다. 첫 번째 골은 이게 뭐 물론 베르베인의 슈팅 때문에 코너킥이 나와서 그 코너킥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또 역네요. 그리고 세 번째 골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것도 물론 아주 기가 막히게 뭐 로빙 패스를 넣어주긴 했지만 이거는 은돈벨레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넣은 골이었죠. 아무튼 베르베인이 측면에 있을 때 토트넘은 더 나아 보인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모우라도 있고 베일도 있고 얼마 전에 시소코도 썼었고 다양한 선수들이 오른쪽 윙어로 나오고 있는 토트넘인데 베르베인이 나올 때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참 이 포지션이 좀 계속 좀 골칫거리긴 한데 토트넘한테는 아무튼 베르베인 선수가 좀 좋은 점수 받을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손흥민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좀 오버이긴 합니다만. 자, 셰필드 상대로 모처럼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 참 최근에 리그 워낙 지금 승리를 얻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날 무리뉴 감독이 마음 독하게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일찍 내려앉아가지고 진 경기가 많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 후반전 들어서도 내려앉진 않았고, 그리고 교체 카드를 원래 잘 안 쓰는 것 때문에 또 잘 못 쓰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날은 교체 카드 아꼈다가 막판에 시간 끌기용으로 엄청 쓰면서 경기를 일단 리드 한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이제 좀 쉬었다가 FA컵 하고 또 리버풀전이 또 리그 남아 있거든요. 어떤 경기 펼치게 될지 손흥민 선수가 또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저는 서영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볼까?